자, 이번 광고는 레이티드 그린 시어버터 프로틴 리차징 리브인 트리트먼트. 네. 머리에 바르는 단백질 영양제입니다. 전에도 한번 저희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전 구입하려고요. 네, 그래요. 너무 좋아. 김건희 씨도 쓴다는 소문은 깨끗이 못했습니다. 아직. 예. 저희 신건희 여사님. 신건희 여사님은 지금 하고 계세요. 예. 헤어 머리가 아니지. 예. 아니, 기자회견 모드로. 네, 그렇죠. 헤어 명품 레이티드 그린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는데 포털에서 레이티드 그린을 검색하면은 뉴스 기사부터 사용 후기가 차고 넘치는데 바로 그 레이티드 그린이 김용민닷컴에 압도적 가격과 무료 배송으로 입점했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이냐고요? 아마존 판매가의 딱 절반 수준으로 압도적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레이티드 그린의 대표 상품인데 바로 시어버터 프로틴 리차징 리브인 트리트먼트입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머리에 바르는 단백질 영양제인데 보통 미용실에서 단백질 케어를 받으려면 회당 많게는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레이티드 그린의 단백질 영양제를 만나시면 됩니다. 갈라지고 손상된 머릿결로 고민이시라면 레이티드 그린을 딱 닷새만 써보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력한 영양 성분이지만 동물성 원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비건 인증 제품입니다. 단백질 영양제인데 이게 비건 인증 제품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천연 유기농 인증 기관인 에코서티의 코스모스 인증을 받은 원료로 만들어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만원대 이런 제품을 만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말연시 무료 선물 포장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레이티드 그린의 머리에 바르는 단백질 영양제를 압도적 가격과 무료 배송의 파격적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하얀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바로 좀 가서 고발을 좀 하고 와야겠죠. 누구를 고발하시죠? 네? 저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66명을 고발하기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뭐 입시와 관련해서 허튼 소리 했다가. 같은 소리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정 보도자료는 내긴 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할 때는 66명 그중에 5명은 실제로 올라가가지고 백브리핑까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백히 허위인 점이 밝혀지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만 따로 보도자료 하나 딸랑 내면 그 진정성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 유감이라고. 뭔 유감이야, 유감은? 어? 근데 이렇게 공직선거법 고발하면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는 뭐 대합 차원에서 뭐 아이, 뭐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얄짤없이.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 66명이요? 이 사람들이 이름 올린 사람들. 네. 이름을 올렸다는 거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네. 내가 정말 내 이름 걸고 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감당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이게 또 발언의 무게가 얼마나 실렸어요. 거기다가 소통관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66명이 연명으로 하니까 크게 기사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다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66명이나 돼서 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면 기자들로서는 그대로 받아 써줍니다. 그 직후에 권혁기 대변인이 반박 자료를 냈는데도 권혁기 대변인의 반박 자료는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이거 보도 안 한 언론사들도 네. 66명 발표했을 때 네. 보도했는데 그 이후에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국민의힘이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무게로 보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있죠. 아예 무시하는 언론들은 같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66명의 국민들의 어떤 그 위임된 권력을 남용한 그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우선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얼른 아니, 기자 쓰세요. 근데 만약에 그 66, 네, 얼른 보내드려야 돼. 다 돼 있고요. 예. 66명의 그 의원들 네. 처벌을 받는다면은 네. 어느 수위까지 처벌? 허위사실 공표는 원칙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예요. 어. 그러니까 죄가 성립되면
되면 예.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 한 판사가 아무리 깎아줘도 250만 원 밑으로 안 내려가요. 네.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이면 저거거든요. 피선거권이 피선거권 박탈되는. 와, 엄청나네. 네. 그럼 앞으로 정계 개편이 되겠네, 그러면. 정계 개편이. 얼른 가서 정리. 얼른 가서 파이팅! 수고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의원들이 나는 뭐 저기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사인해줬을 뿐이다. 국회의원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내용을 자기가 확인하고 동의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우 변호사님. 고발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고발, 저희가 고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게 예. 이게 아들 입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헛발질한 게 드러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갑자기 백영문 김씨 얘기를 또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캐캐 묵은 얘기 이미 옛날 끝난 문제를 왜 다시 끌고 나왔겠어요? 이거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결국엔 이거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수했던 거를 얼른 덮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거 덮을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이슈로 덮어야 되는데 하려니까 급하게 꺼내온 거는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철저하게 밟아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죠. 근데 해도 너무한 그리고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족도 근데 부인이야 같이 공식 석상에 쓰실 분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자식은 왜 자꾸 건드립니까? 그거 정말 본인 자식이 없다고 자꾸 남의 자식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건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건드리지도 마. 남의 자식 건드리지 마. 그게 아니라 뭔가 같은 아니, 권력형 비리면은 건드려야지. 건드려야죠. 나는 아니, 얘기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권력형 비리라는 뭐 건드리는 거 아니, 맞죠. 근데 네.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자식 얘기를 하니까 그 김건희 사과문이 생각나는데요. 거기 네. 보면은 예쁜 아기가 태어나면 업고 출근하는 것이 우리 남편의 예, 희망이었다. 소원이었다. 예. 하고 그런데 남편이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로 아이를 잃고 말았다. 이게 뭐지? 아니 정말 이런 게 남편이 그때가 한참 징계받고 떠돌고 이런 지방 떠돌고 남편이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아이를 잃고 말았다. 아니, 이제 그 얘기는 이런 것 같아.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어떻게 설명해야지? 설명해야 돼요. 설명할 길이 남편이 없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그렇지. 이렇게 아, 맞아, 그 맞아.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발표하기 전에 누가 한번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말로 데스킹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슬픈 게 국어나 표현의 문제 이런 거. 자기의 잃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조국 일가를 해집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이니까 그건 네 불행이지 뭐, 네 잘못이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맞아요. 김건희 씨 기자회견 자체가 저는 너무 쇼였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아이빌리브 같이 이렇게 뜨면서 음악 뜨면서 그게 너무 근데 그게 조롱이잖아. 누가 봐도 그 아이빌리브를 음악을 깔고 했다는 건 조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또 이제 극우 유튜버들의 사이에서는 감동적이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 또 저기 김건희 씨의 그 얼평도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다는 네, 식으로 아름답다. 얘기했다는 그런 어르신들도 그리고 뭐 있었다고 지금 합니다. 뭐 건희 사랑 뭐 이렇게 팬카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뭐. 그래요. 아, 저는 그 헤어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아. 쭉 할 생각이었는데 네, 바꿔서 좀 아쉽네요. 하여튼 뭐 저기 우리 김건희 씨 사건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법무법인 처갓집이 저같지. 만들어진 배경 아니겠습니까? 네. 대검이 법무법인 처갓집이 돼버려가지고 장모 관련한 문건을 수집하고. 아, 이거 혹시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밑에서 알아서 한 건 아닐까 하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걸 해와 하지 마 이렇게 에이, 하지 말라고 했더니 왜 또 해올까? 아, 이 정말 참. 예. 아, 그랬을 것이다. 유심히 읽으면서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정말 윤석열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동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가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네. 뛰쳐나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터뷰하면서 윤석열을 디스하고 윤석열 선대위를 디스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잡혀봤잖아요 다시. 와, 그런데 말이죠. 네. 갑자기 그 유튜버가 2, 3일 전부터 그냥 바로 세로? 가로 세로 포함해서 뭐 성상 나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저기 다른 극우 유튜브 쪽에서는 교제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해서 또 양다리를 걸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관계까지 가졌다.
이런 식의 또 폭로가 나왔어요. 아니 젊은이가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뭐, 있지. 결혼도 근데 안 했는데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여성은 네.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이거는 느꼈겠죠. 연애를 빙자한 성추행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일을 만들 흐름이어서 네. 바로 꼬랑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치 공작인데 정치 공작 아니에요. 네. 지금 자기한테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 당대표를 단도리하려고 그렇게 해서 성매매 건도 있었잖아. 모르겠어요. 나 그것까지는 못 그렇죠. 들었는데. 그게 더 예. 치명적이라고 들었네. 성매매. 성매매는 뭐 불법이니까 완벽하게. 근데 뭐 보니까 일단 몇 가지는 확인이 전혀 안 되고요. 확인이 될 법한 것은 일단 사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도 아마 있지 않겠나 싶긴 한데 사실보다는 과장이라든지 약간의 윤색이 좀 더 많이 섞여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매매가 성상납 자체가 이제 성매수. 근데 그 돈을 화대를 제가 이준석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지급하게 했다. 그 성매매 이퀄 성상납. 예, 이걸로 이제 가세현이 폭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고소를 빨리 해라. 고소를 하면은 그게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가려야 되니까 우리는 고소를 환영한다라고 강용석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고소를 하긴 했다고 제가 고소를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페이스북에 바로 고소한다고 안 나오고 금년간에 고소한다라고 하니까 강용석이 당장 고소해라. 당장. 왜 금년간이냐? 너 뭐가 캥기냐? 고소해라. 자신 있으면 고소해. 난 바로 혹시 우리 집안에서 싸움이 나면 너무 아유. 민망한데 남의 집에서 싸움이 나니까 네. 정말 팝콘각입니다. 팥콩가.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이준석의 불행이긴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네. 불편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정치 공작으로서 억누르려 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전지검으로부터 뭐 수사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밝힌 거 아닙니까? 그 수사 자료를 강용석 따위가 이렇게 방송사주죠. 방송사주 아니겠습니까? 방송사주였어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자료를 어디서 주면서 방송해 주세요. 누군가. 그 뭐 수사 자료 검찰 내부 직원 검사 아니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거를 입수를 해? 강용석의 말이라는 자체가 이미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이제 고소가 됐으니까 자신도 고소하라 엄청 도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사실관계를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던져놔야 이준석이 함부로 나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이 것도 효과, 있어요.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단 강용석을 이제 선발로 내세워서 던지기란 게 아닐까. 일단 이런 성매매 이런 부분은 일단 던지기만 던져놔도 던지니까 매매가 아니라 이제 성상납. 예, 성상납. 네, 어쨌든 사실은. 이런 문제는 하여튼 던져놓기만 던져놔도 네. 상당히 해명하기 어려워요.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네.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고소를 하면 뭐해?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질 텐데 아마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거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가장 자기한테 유리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났을 때 고소를 해가지고 따져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저렇게 도발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준석은 남는 게 없어요. 맞아. 이기나 지나 남는 게 없어요. 좀 안타깝게도 이준석은 설령 그 비위가 사실이든 뭐 사실의 일부이든 간에 그 명백한 정치 공작인데 그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또 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되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이건 정치 공작 아니냐 사찰한 거냐 대전지검으로부터 자료 어떻게 받았는지 밝혀라 하면서 윤석열을 압박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 뭔가 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이 못하죠. 이준석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서서 아니 그거 어디서 나온 건데 강용석 너 그런 거 어디서 가져오냐 뭐 이렇게 해서 따져줘서 옆에서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지 이준석 본인의 입으로는 하기 어렵죠. 그 사람은 바로 홍준표가 해주면 딱 좋겠는데 뭐 사실 그렇죠. 홍준표가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 않고 이준석이 어쨌든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그 수사 자료를 공개를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왜 공개하라 그러냐 내가 얼마나 어렵게 얻은 건데 그냥 고소나 해라. 또 물어봤어요 실제로? 네. 오. 고소나 해라. 난 언제든지 웰컴이다. 당장 고소해라 라고 강용석이 다시 개발을 쳤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석을 실제로 성접대 받은 거 성상납 받은 것으로 인해서 검찰에 이준석은 고발이 지금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발을 묶어두는 한 수를 던졌다. 근데 이게 그냥 이준석의 일, 국민의힘 내부의 일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윤석열이 행여나 집권을 하면은
우리 국민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좀 공격을 해야 된다, 발목을 잡아야 된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럴 거예요. 그렇죠. 몰라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지 너무 몰라요. 무서워. 저도 그렇죠. 괜히 이제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뭐 걸려가지고 저의 추측인데 이 검사들이 이제 우리 총장님이 대통령 되셔야 공수처도 없어지고 경찰에 뺏긴 저 수사권 우리 지금 5대 범죄 요거에 한정돼 있는데 다시 잃어버린 땅을 찾아올 수 있고 이런 생각하다 보면 뭐 우리 총장님한테 걸리적거리는 애들 알고 있다 그러면 갖고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럼. 이준석을 이렇게 대놓고 지금 공개 처형을 시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는. 네. 예. 방송에서도 이제 자꾸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부르기가 꺼려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준석의 발을 묶는 데는 이 방법을 썼는데 이게 정말 우리 김 PD님께서는 남일 같지가 않다. 진짜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일이다. 이걸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또 앞으로 자신의 정적이 나타난다든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형태로 개인사라든지 또는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 사생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와가지고 탕 터트려서 그 사람의 발목을 묶는.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이 당한 그렇죠.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이준석 씨랑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좀 매너가 없는 점이 전 사실 유인 후보랑 닮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섞이지 못하는 거다.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닮았어. 아나무인에 네. 되게 그냥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그 울산 언양 불고기 회동 네. 그때 이제 뭐 다시 잘해보기로 네. 뜻을 모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이튿날 부산 가가지고 사진 찍을 분들 손 들어 말씀하세요. 표시해주세요. 네, 맞아요. 옷 입었죠. 이거 하면서 본인이 광을 팔았잖아. 그거는 굉장히 윤석열을 무시한 거예요. 야, 내가 혀를 몇 번 돌리니까 윤석열이 와서 무릎을 꿇는구나. 아니 무시 안 하게 생겼어요. 정책 얘기 들어가면 마이크 넘겨주지. 그렇지. 이러면 그렇게 개무시했던 네, 거고 네.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란 게임이다. 네. 이 혀로서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고 내가 당대표가 되지 않았느냐. 신지혜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네. 자기가 당대표가 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만사가 다 쉬었건 거. 맞아. 아니 왜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따위한테 저렇게 당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아주 항맛을 제대로 봤다. 항맛을 아주 제대로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진짜로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똑같아. 완전 자기 혼자 그냥 아나무인 막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완전 옆에 있으면은 저는 이제 내가 차마 그 얘기는 못했는데 용감한 신건희 여사님. 아니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저도 몇 번 봤는데 네. 볼 때마다 쟤는 좀 그렇다. 아니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러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풍기는 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유승민 씨가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준석은 원래 누구한테도 인사를 안 한다, 나한테도 인사를 안 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어쨌든 기정사실화됐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인성을 공격하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과 성향이 똑같은 윤 후보를 만났을 때 뭐 자기가 아무리 새치 혀로 뭐 놀리더라도 성향이 너무 똑같으니까 서로 융화가 될 수가 없다. 융화가 될 수가 없고 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자기 정치하니까 그 꼴 못 보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제일 잘났는데 서로 이제 인정 안 해주는 상대방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대선 왜 하냐? 곱게 내놔라. 윤석열 내 포지션. 이준석은 그것을 나한테 다오. 너는 어차피 fam류 바보잖아. 참 이게 좀 더 큰 수프로서 이 상황을 보자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입당 4개월 된 사람한테 대선 후보 완장을 채워줬어요. 당의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상식 밖으로 상상 밖으로 정말 엉터리란 것이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윤석열한테 당이 완전히 지금 접수가 됐어요. 오늘도 아침에 무슨 행정적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의 후보 일정 해가지고 이제 중앙선대위 페이지와 새시대위원회인가 그 페이지에 보니까 중앙당 페이지에는 오늘 윤석열의 일정이 안 나왔어. 지금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세부 일정은 새시대위원회는 올라왔어. 새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김한길 아니에요? 김한길. 김한길이 결국에는 창당 작업을 주도한다. 왜 창당하겠어요? 국민의힘을 해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뜻에 따르는 놈들 여기 들어와라. 네. 그러니까 이게 열린우리당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자기 당으로 사당으로 만들려고 맞아요. 하는 움직임 속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부득이하게 들어간 당이니까요. 그렇지.
전남 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쾌하게. 자기가 원래는 이제 민주당 갈 수가 없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돼가지고 여기 뭐 그게 가치가 느껴지진 않지만 하여튼 여기 들어갔다. 부득이하게 이제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 당을 완전히 이제 자기 당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또 그래서 창당 전문가 김한지를 영입한 것이고 이런 와중이라면 국민의힘이 그렇죠. 네. 이준석이 나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후보 교체론을 이제는 좀 이야기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실제로 후보 교체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사실 같아요. 여론조사상 수치는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측 계속 저렇게 갈짓자 행보를 계속하면은 지멋대로 보수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는 지금 저 후보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0% 70% 예. 여론조사상은 74%가 국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는데 74%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근데 저는 네. 이준석 사태가 대단히 좋은, 네. 왜냐면은 지금 점점 더 망조가 될 거잖아요. 왜냐면은 윤석열한테 누가 말을 하겠어요. 거스르면 당한다. 네, 당한다. 와. 저렇게 근데 되니까. 거스르면 당하는데 보면 잘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근데 그 폭주하는 걸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폭주. 네, 이 폭주 기세가 계속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폭주가 저는 계속 됐으면 이게 좋겠다. 폭주가 계속되면 커브길에서 커브를 못 두고 날아가겠죠, 이제.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우리가 밀어가지고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가 가다가 그냥 알아서 그냥 자빠지게 제일 좋거든. 윤석열은 계속 질주할 것이고 네. 질주하는 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특권 의식도 있고 그리고 이 당에서 무슨 대안이 있는데 나밖에 없잖아. 아주 자기 혼자 잘난 태도에다가 게다가 교체론 나오면 교체론 꺼내는 얘기들 다 숙청. 그 캐비넷 털어봐. 그렇지 그렇게 아마 나올 자기 것이고. 검찰 네트워크에. 네. 그러니까 그게 질려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후보 교체론이 이야기가 제대로 못 나오는데 좀 생각 바른 사람 또 정치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1월 초부터는 이제 후보 교체론이 대두될 것이고 그때 이제 틈이 좁혀지지 않고 점점 더 벌어지는 완만한 어떤 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20일까지가 최대치일 겁니다. 그 사이에 후보 교체론이 마무리가 돼서 실제로 후보 교체가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창당 작업이 진행되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지 2월 10일인가요? 그때부터가 이제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월 중순 그러니까 딱 1월 중순에 설 전에, 설 전에. 설 전. 예. 곧까지가 그러니까 구정에는 후보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예. 뭐 어쨌든 만약에 후보 교체가 된다면 100% 하는 거잖아요, 국힘이. 아이 그럼 뭐 홍준표가 된다 하더라도 홍준표를 용인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윤석열한테 열심히 줄 섰던 사람들이 또 동의가 되겠습니까? 야 이번엔 그냥 포기하자. 야당 또 하자. 야당 한다고 뭐 이재명이가 우리를 뭐 못 살게 굴겠어? 겠니? 뭐 이런 거죠. 예. 윤석열은 우리를 죽이지만 이재명은 우리를 죽이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윤석열이 되면은 당신들이 그야말로 개털됩니다. 개털려요. 아니 저 검찰에서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예. 검찰이 개털릴 거고. 가지고 싹 다 빠져나갈. 하지만 야당을 하시면요, 뭐 야당이 돼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면은 지금의 야당은 검찰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럼. 예. 이재명이 되면 그냥 계속 야당인 거고. 윤석열이 되면 거기는 검찰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선택은 뭐. 야, 진짜 문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네가 가서 국민의힘 접수해라 해서 진짜 접수한 거의 문화가 거라면 된 거. 이거는 문 대통령님은 이제 정치 천재다. 천재를 넘어서 만재, 억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히 국민의힘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지금 상황에 보면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저는 예측을 예측했습니다. 못했던. 네. 틀림없이 윤석열을 데려오려 할 것이고 데려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이제 아작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근데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선의 대표주자로 내세우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검증할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사실 그 자리는요. 숱한 참모들이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그럼.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대에서도 지휘관이 말할 때는 말씀 자료 이래가지고요. 그득히 만들어놔요. 그럼. 그래가지고 말씀 자료, 참고 자료에서 만들어놓는데 찾기 쉽게 탁 손만 뻗으면 한 페이지만 넘기면 바로 관련된 자료가 짜자잔 나오게끔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글과 같은 정치권에 나오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검증 시간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오로지 딱 하나 정권 바꾸면 돼. 정권을 바꾸면 돼.
그럼 정권을 바꿔주는 사람 가장 누구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요렇게 해서 윤석열을 선택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기라는 것이 순식간에 가라앉았던 것이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너 감옥 간다. 이제 바꿔라. 윤석열 되면 너 감옥 간다. 예요 처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 윤석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필요 없고 우리는 뭐 정권만 바꾸면 돼. 이거였어요. 대답이. 그러니까 너 감옥 간다? 아니 윤석열 이런 잘못이 있는데 아니 우리는 일단 정권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넌 감옥 가.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으니 뭐 지금 같은 결과가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였죠. 자, 광고 좀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 발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클리어 치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보고 들으시는 구독자분들께 치과라면은 강남 클리어 치과 의원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도보로 딱 1분. 글라스타워 8층에 위치한 강남 클리어 치과 의원은 총 7분의 전문 의료진에게 임플란트, 치아 교정, 심미 보철, 충치 치료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로 꾸준한 사후 관리도 도와드립니다. 평일 야간 진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 힘드신 직장인, 자영업자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661-750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인데 올해 넘어가면은 저게 뭐 안 된다면서요? 진술에 따른 증거 능력이 좀 많이.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네. 옛날에는 일단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피고가 진술서를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 법원에서.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된 거라고. 피의자 신문 조서는 뭐 검찰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이제 내용에 따른 증거 능력이 부여됐는데 지금은 정말로 공판에서 이루어진 법정에서 그러니까 밀실 수사가 아니라 공판에서 공격과 방어가 충실하게 법관 앞에서 벌어지는 대로 그 증거가 우선한다고. 아니 근데 예전에 말이죠. 우리 한명숙 총리 1심 재판 때 재판정에서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거 다 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 가가지고 너 저기 검찰 수사 받을 때 말이야 애초에 돈 줬다고 했잖아. 그래서 2심 판사가 1심 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했었던 증언을 채택해가지고 그렇죠. 유죄를 때렸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흔한 일이었죠 정말. 많이 그렇게 하기엔 많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런 사건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면서 뭐 검찰에서는 영상 녹화라든지 다른 이제 뭐 조사자 진술 촬영하겠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만호 씨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검찰 출두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다 증거가 되면은 다 열어보면은 근데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말씀하셔서 그 한만호 씨의 검찰에서의 진술, 법원에서의 진술, 그리고 검찰에서 한 진술의 그 수많은 가려진 그림들. 그렇죠. 가려진 그림들을 판사는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일단은 자기 회사를 일단 누구한테 맡겨놔요. 자기는 들어가면 경영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자기 걸로 해버리죠. 그 믿었던 신복이. 네. 그래서 검사가 꼬드긴 거죠. 너 회사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맞아요. 그럼 뭐 검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 거기 경영진들을 엮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혹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인간적으로 갈등을 느끼죠. 이런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협조를 안 하면 사실은 뭐 명의나 이런 거 부모도 걸려있고 처도 걸려있는 게 있잖아요. 네. 뭐 가족들 고생시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고 참 이기적인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그림들이 판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는 이제 바로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 한만호 비망록에 나오는 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73번을 불려가는데 조서가 남아있는 건 5번.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회에는 연습시키고 신경의 변동이 있는지 관리 관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실에 불려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일부러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끌어안아서 화상을 입어요. 이게 추우니까 보온이 잘 안 되니까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수건으로 감싸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직접 이렇게 하면 화상을 입잖아요. 네, 저온 화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일부러 화상을 입혀가지고 출석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다 판사는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각하되긴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뭐가 올라가 있었냐면 검사실에서 피의자 혹은 수감되어 있는 그 참고인, 피고인을 무제한으로 소환해가지고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제한해야 한다.
그러니까 검사나 수사기관이 시도 때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참고인, 뭐 피내사자, 뭐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소환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사하는 거 이거 제한해야 된다. 근데 소환을 하는데 소환을 해서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야 되는데 여긴 기록이 남겨진 건 5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록이 남는다 하더라도 70번씩 소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그거는 이 제한을 분명히 걸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1심 판결에서 그 유죄를 하게 된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우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만호가 진술을 바꾸니까 재소자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지. 한만호가 구치감에서 뭐 같이 이동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네, 그래서 한만호는 자기들끼리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한명숙한테 돈 줬다라고 얘기하라고 검사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재소자 중에 하나가 그 재판부의 피해자로 걸려 있었어요. 무슨 피해자냐면 그때 분위기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뭐 입법 로비 사건이라고 신계륜, 뭐 김재윤 의원. 그러니까 재소자들, 빠꼬미들이 검찰이 무슨 정보를 원하는지 아니까 민주당 인사 비리에 관한 정보를 돈을 주고 사고 팔아요. 자기 실적을 쌓으면은 공적을 쌓으면 가석방 뭐 이런 대우. 사실은 재소자들은 검찰의 협조적인 재소자인 경우에는 가서 자유롭게 전화하고 사제 음식 먹고 이것만으로 엄청난 혜택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판사 눈에는 1심 판사 눈에는 검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인 거예요. 얘네들 민주당 인사들 사냥하는구나. 그러니까 재소자들 자주 출정하는 재소자들이 3천만 원의 정보를 주고 파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만에 하나 우리 학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불려갈 일이 또 있을 것도 같은데 가지고 아니 어차피 법원 가서 다시 얘기할 건데 여기서 제가 답변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그냥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러고 검사들도 다 그러잖아요. 네. 검사들 다 그러잖아요. 핸드폰 내놔라 못 내놔. 저도 한번 좀 그래 보려고. 핸드폰 20자리 걸어놓으시고. 20자리 걸어놓고 못 준다고 아니 검사가 막 얘기하다 눈 동그랗게 눈 동그랗게 지금 눈 동그랗게 지금 나한테 위협을 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그렇지. 아니, 그들이 한 그대로 난 돌려줄 생각이야. 나는 우리 학문 대통령 되면은. 그래요. 아니 근데 오히려 저나 김용민 씨나 들어가면 또 그렇게 안 할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는 이제 아니까 또 그렇게 또 대우가 다를 수 있겠다. 아니 왜냐면 저 사람은 저러가 이렇게 여기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뭔 소리를 할지 모른다 이러면서. 저는 사실 조상우 변호사님 갈 때 그 66명 중에 제일 찌질한 제일 밑에 그냥 걔하고 저를 좀 맞바꿔 쳐서 나중에 고발치게 해주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지금 또 뭐 하나 날라왔어요 또 우리 이현주. 네, 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아 고발이 돼 있어요. 고발도 그래서 막 고발치야 막 이런 거. 나중에 그분 따로 전화 드려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 윤학문 씨를 보면서 정말 이 검사들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검사들 또 개혁 대상인 검사들의 멘탈리티가 어떠한지를 정말 너무나 명징하게 똑똑히 봤습니다. 뭐 2019년 그때부터 조국 전 장관의 본인과 가족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그 전까지는 검찰 개혁이 뭐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뭐 내가 죄만 안 지으면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민생 과제임이 분명하다라는 걸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검찰 개혁은 항상 또 보면 언론 개혁과 같이 간다. 그렇지. 예. 왜냐면 검찰과 유착돼 있으니까. 예. 보니까 검찰과 언론이 한 묶음으로 가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골로 보내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걸 볼 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함께 가야 한다. 언론개혁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일단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첫 번째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는 거, 광고의 대가. 특정 기사에 대한 대가성 있는 광고, 요거를 광고의 대가성, 요걸 철저하게. 그거 말고 검언 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검언 유착. 네, 검언 유착. 그거는 일단 저 기자실을 없애야 한다. 없애야죠. 완전 기자실 없애야 공개된 개방형으로 바꿔야죠. 네, 그게 기본이고요. 예, 그것도 취재도 공보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보 공개 요청하고 투명하게 또 그 정보가 언론사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해야죠. 예, 그 검사하고 이 기자가 1대1로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보로서 지배를 하는 또 지배를 받는 이 구조를 깨야 한다.
그렇죠. 예. 예. 기자실이라는 구조가 가장 뭐에 좋으냐면은 정보를 통제해가지고 언론을 길들이기 너무 좋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거지만 사실 우리 보세요. 우리가 포털을 보통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포털 사이트. 포털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네. 포털이 길들여져 버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맞아. 그래, 저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언론만의 문제는 아닌데, 제1검찰청과 제2검찰청을 나눠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1검찰청 검사 사건은 제2검찰청이 맡고, 그 뭐 공수처가 담당한다 그러는데 공수처가 너무 작기도 하거니와 외풍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아니,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계라서. 기소를 공소 담당을 하는 기소청과 그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청은 아예 그냥 분리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한테 기소권을 주는 건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수사가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사라는 제도를 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경찰한테 기소권까지 주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를 생길 똑같죠. 그래요? 똑같죠. 알겠습니다. 제가 뭐 몰라서. 대가리가 돈이라서. 문제가 있으면은 권한을 쪼개서 여러 군데의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을 쪼개가지고 권한을 나눠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맞는 겁니다. 수사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확신을 해야 수사 동력이 생기고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이기고 지는 예로부터 자백을 받는 게 이기고 지는 게임이 되니까 사람은 이기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무리하게 돼 있고 네. 근데 이게 수사기관이 기소권까지 갖고 있으면 이게 걸러지지를 않는다는 제2의 거죠. 검찰이 되는 거야? 네. 제2의 윤석열 검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터널시아를 가지게 되는 게 자기가 노력을 투입한 사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안 하게 되잖아요. 더 파괴돼서 강력한 그렇지. 수사를. 그래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특수부 검사 한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수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중요하다. 왜냐? 아니면 얼른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들어온 게 어딘데 하고 억지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엉뚱한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특수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를 잘 아는 거다. 아니다 싶으면 얼른 나와야 한다. 근데 그때를 놓칠 때가 상당히 많다. 그거를 진짜 뭐 특수부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얘기를 깊이 듣지 않았는데 요즘 항상 그 얘기가 이제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도 요새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이 자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던 검사니까 네, 얼마나 맞아요. 그걸 검사 훌륭한 검사 그랬죠. 훌륭한 사람 누군지 말씀을 해보셔요. 예? 그분요? 안 돼요. 안 돼. 너무 좋은 말을 했는데 지금 별로 뻔뻔히 안 돼.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사건은 크게 포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다가 영장 청구하는 것까지. 맞아. 그치. 그래서 어떤 특수부 검사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윗선은 다 제가 안 된다. 이거 몰랐다. 근데 아니 부장이 그럴싸하게 브리핑을 하고 자기 이름이 막 언론에 나야 되는데 뭐 일망타진하다 어쩌다 막 이렇게 나야 되는데 뭐 구속영장 저 부장 상무 다 구속영장 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정말 안 됩니다. 이러고 싶지만 그럼 자기는 중요한 사건에 이제 다 배제되는 문제가 거예요. 되니까. 네. 제일 무능력하네. 네. 그래서 모르겠다. 나는 일단 치자. 법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기각시키겠지. 네. 나오더라는 거예요. 친 검사가 할 정도로. 그래서 구속영장 치면 기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뒤로 물러나면. 예, 기소까지 됐는데. 모르겠다. 네. 법원이 잘 알아서 알아서 무죄를 써주겠지 했는데 이게 또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록을 자기도 모르게 잘 만들어서 1심, 2심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소한 검사가 자기가 막 무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한 5년의 마음고생을 한 다음에 나는 검찰에 안 있을래.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분이시네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과연 내가 하는 것이 맞나에 내가 대한 사람을 고민하고. 잡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다 라는 얘기 하는데 그 얘기는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프랑스 사법제도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검사가 사법부 법원 소속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판사가 직접 현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판사가 일선 시민사회에 보낸 파견자가 검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사법기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사실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게 조직 개념이 틀려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는 그걸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어떤 분이 혼용해서 쓰시는데 일제시대 때의 검사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프랑스식 이름만 그 문구만 따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저 김건희의 또 윤석열에 관련된 중요한 뭔가가 공개될 것이다. 12월 중순쯤 공개될 것이다. 12월? 예. 12월 1월로 바뀌었습니까? 12월은 끝났잖아요, 이제. 네, 끝났는데. 1월쯤에 공개가 됐는데, 여전히 터집니까? 그 녹음 말씀하시는 거. 많은 것들. 그래. 기타 조금만 좀 등등. 힌트 좀 들려줘. 기타 등등. 조금만 기타 좀 힌트. 등등. 네, 기타 등등. 네. 다들 뭐 트리거 하시더라고요. 아니, 조금만 좀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그 안고 말고 그 옆에 가루만. 가루만. 에이. 아,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가루가 없어요. 아, 그 있는 그대로 폭탄이다? 한 덩어리에 그냥. 한 덩어리야? 네, 덩어리가 떨어져 그래요. 사생활에 관한 부분입니까? 사생활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발언에 관한 겁니까? 발언이겠죠, 아무래도. 말을 했겠지, 뭐. 두들겨 패기했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둘의 퍽퍽 소리가 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둘의 관계에 관한 겁니까? 김건희와 수모국이 하시려고. 이 형님은 알아, 보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하락세에 더 뭔가 낙폭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랬잖아요. 그 청와대 가더라도,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은 안 하겠다. 내주에만은 하겠다. 네. 근데 사실 그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지 못할 거라는 것이 거의 명백한. 아, 이게 뭐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네. 우리 건희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플랜들도 아마 본인의 담겨 있는 포부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이 포부 이제, 같은 거. 그리고 뭐 예컨대 이제 제가 또 추정컨대 추정입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요. 뭔가 좀 굉장히 자기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또 어떤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거야. 뭐 그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경리 그걸 언제 토지에서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1월 중순? 예, 1월 중순. 1월 중순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하여튼 뭐, 대형 방송사를 통해서 나가. 아, 대형 방송사. KBS, MBC, SBS인데 SBS를 뭐 YTN도 대형 방송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JTBC도 있고, 뭐, 그렇지. 방송사든 여러 개 있고요. 예. TV조선은 아닐 것 같고. 예. 그러면서 몇 군데에서 나눠서 이렇게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혹시 저 19금도 있습니까? 글쎄요, 있는 걸로 아는데.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할 만큼 한것 같습니다. 19금이란 말을 들으면요, 참 재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19금은 뉴스가 19금 같아요, 진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저 이현주 변호사님,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장용진 국장님, 또 조상호 변호사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새해에도 저희가 검찰개혁, 뭐 검찰을 망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 궤도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또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김용민 브리핑 또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저희는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